이런 가운데 어제 진행된 문학의 블랙리스트 선고 결과를 두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피해자들은 모욕감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형량이 나왔다고 비판했는데요. 판사 출신의 두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꼬집었습니다.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연재부를 준 것이고, 방금 들으신 것처럼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을 두고 교계를 가우뚱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판결대로라면 조 전 장관이 투명 인간이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무죄의 결정적인 배경은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정관주 전 비서관, 조 전 수석에게 지시, 보고,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보고했다면 지원 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된다고 증언해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선! 족구라지야! 야, 족구라지! 네,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저에 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무죄를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재판부는요,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화 다이빙벨 상영 저지 방안 등을 검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영화관 지원 배제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은 조 전 장관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항소심에서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또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공이 컸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밝혔듯 전문 분야와는 거리가 먼 형사사건이지만 만사를 제쳐두고 아내의 변론에 전력을 기울였는데요. 결혼 당시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을 느꼈다며 눈물의 최후 변론을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번 판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피고인들을 단죄하며 8길이 원칙을 역설했는데요. 영국의 예술행정가 존 피크가 강조한 원칙입니다. 정부는 예술활동을 지원을 하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지원을 빌미로 창작활동에 개입하면 예술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8길이 원칙을 따르지 않은 공무원은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천명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입니다. 상관의 명령일지라도 법에 맞지 않다면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일례로 노태강 당시 국장을 경질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실행한 김상률, 김종덕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에 대해 대통령이 사직을 지시한 건 적법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하 직원이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즉,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공무원은 직속 상관, 아니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할지라도 위법하다면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는 위법한 지시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우선이라는 겁니다.